곧바로 천장을 철거하기 시작하는데 큰 못을 뽑는 장비가 전부다. 뜯어져 나온 나무에는 크고 작은 못이 그대로 박혀있다. 장갑만 끼고 작업을 하다 보니 못에 손을 찔리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내부 철거는 대부분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진다. 높은 천장의 나무까지 직접 떼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육체적으로 힘이 든다. 철거를 시작한 지 30분이나 지났을까. 벌써 작업자들의 얼굴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린다. 엄청 더우시겠어요? 여름에는 덥죠. 얼마나 더우세요? 땀으로 샤워를 하죠. 힘든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건물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폐기물을 정리하는데도 먼지가 심하게 일어난다. 공군 현대화 시대 개 완전 언제 심느냐 이게. 아유. 천장 역시 마찬가지다. 합판을 뜯어내자 먼지가 쏟아져 내린다.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든 상황. 순식간에 방진 마스크는 까맣게 변하고 말다. 작업자 한 명이 급하게 밖으로 향하는데 먼지 때문에 힘들었던 모양이다. 물을 마시며 잠시 맑은 공기를 쐰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먼지 때문에 작업이 더 힘들다. 원래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나요? 다 옛날 건물만 먼지 많이 나죠. 아까 신문지 다 보죠. 1770년도 신문지는 1970년도. 30년의 먼지 모아했어. 2시간마다 방진 마스크를 바꿔 껴야 할 정도다. 새로. 철거 현장은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 낙하물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오래된 건물은 붕괴의 위험마저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한다. 상가와 연결된 한옥의 기와 위로 올라가 건물의 상태를 살펴보는데 현장 책임자인 권명식 씨가 그 모습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조심해. 다 썩었다. 이게 부엌이 돼가지고 석가래가 다 썩은 상태라서 거기 썩은 상태라서 잘못 썩은 부위를 헛짓게 되면 허공에 떨어져 버리니까.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작업 환경. 철거 경력 5년 차인 심경 씨도 긴장하는 눈치다. 다 위험해. 아 위험하세요? 철거지만 다 위험해. 어디 언제로 다쳤어 다 모르겠어. 다칠 수 있어요. 그럼 항상 조심해야 돼. 철거 건물의 면적은 대략 925제곱미터. 금이 감벽, 곰팡이가 핀 천장에서 지은 지 오래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나무로 이루어진 2층 바닥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이미 곳곳이 부서져 있는 상태.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것이다. 조심해줘야 돼요. 이거 허당이라고요. 바닥을 몇 번 툭툭 치자 나무 바닥은 금세 부서져 버린다. 밟고 작업을 하고 합판이 가능한 한 장씩 갖다 놓고 나가는 잘 나와요. 예. 여기 상당히 위험하니까 조심들어야 돼요. 나무 바닥에 합판을 덧대 안전한지 미리 확인을 해보는데 합판으로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별 이상이 없자 나무 바닥을 뜯어내는 작업이 시작된다. 이때도 못을 뽑는 장비가 전부다.
약할 대로 약해진 나무 바닥.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합판 하나에 의지해 철거 작업이 진행된다. 나무바닥 위를 아무렇지 않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아슬아슬해 보이지만 작업자들은 대수롭지 않은 듯 별로 긴장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렇게 합판만 대고 하시도 위험하진 않으세요? 그러면 이거는 안 해요. 나무바닥을 한 장 한 장 뜯어낼 때마다 연기처럼 먼지가 피어오른다.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것이 바로 먼지다. 방지 마스크는 코나 입으로 들어오는 먼지의 양을 줄여줄 뿐 완전히 차단하진 못한다. 그래서 효과가 채 2시간을 넘기지 못한다. 네, 마스크는 왜 또 다르세요? 먼지, 그 전에 썼던 마스크는 어디? 더러워. 또 버렸잖아. 새카면서 다 버렸잖아. 너무 더워. 그래서 먼지를 많이 마신다는 거예요. 계속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마스크를? 여기 작업 상태에 따라서 먼지가 적게 나면 이제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구조물을 모두 뜯어내는 것이 내부 철거인데 바닥부터 천장까지 모두 포함된다. 뭐 보시는 거예요? 상냥차. 네? 저 상냥차. 상냥판의 희미한 글씨들이 이 건물의 역사를 짐작케 해준다. 무려 47년이나 된 오래된 건물. 장비로 내부 철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무들이 대부분 썩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비 무게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해야 하다 보니 그만큼 육체적으로 힘이 든다. 옛날 집이 철거하기 좀 힘이 들죠. 힘이 들죠. 뭐 거의 손으로 남으니까 빼야 되니까 손으로. 내부 철거가 거의 마무리되자 간단한 간식으로 허기진 배를 채운다. 3개월부터 20년 차까지 이곳 현장에는 다양한 철거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 이거는 최고 중요한 게 안전이에요. 모든 게 다 위험하기 때문에 어느 일이나 다 위험하거든. 잠깐 방심하게 되면은 안전사고가 나는 거니까 최고 중요한 게 안전이지. 아침 7시부터 4시간 동안 쉴 틈도 없이 일했던 작업자들. 간식을 먹는 10분 동안 잠시 휴식을 취한다. 점심 식사 후 계단 틈새의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하는데 작업자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협소하다. 쓰레기를 모두 모으긴 했는데 너무 좁다 보니 자루에 담는 것조차 힘들다. 이거 삽질을 못 하겠다니까 이거 밀어야지. 절로 밀어주세요. 그러니까. 삽을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 결국 손으로 쓰레기를 자루에 담는다. 좁은 계단 틈새에서 나온 쓰레기치고는 양이 꽤 많다. 철거를 하다 보면 이런 생활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틈새에 쓰레기 많아요? 많지요 이게. 오래된 거니까. 건물이. 하지만 깨끗이 치우지 않으면 철거를 할 수 없다. 모든 게 다 일이에요. 철거는 모든 게 다 일이야. 이렇게 깨끗이 치야지만이 또 마무리 공사가 들어가니까. 바닥에서 천장까지 철거를 끝낸 2층 역시 폐기물 양이 만만치 않다. 나무에서 철근, 생활 쓰레기까지 종류별로 따로 분류를 해야 한다. 철근, 배관, 파이프, 전선 등은 재활용을 하게 되고 각종 생활 쓰레기는 따로 폐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다른 때에 비해 폐기물 양이 많은 편이다. 비계도 있고 입던 옷도 있고. 그걸 다 두고 가요, 사람들이? 못 입는 거 그냥 버리고 가는 거죠. 쓰레기실. 그런 것 때문에도 좀 불편하시겠어요, 시험. 다 처리해야 되니까.
원래 다 들고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 가거나 철거하면은 오히려 쓰레기를 버리고 가죠 안에다.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철거 건물. 트럭 한 대가 들어서기도 힘들 정도로 골목이 좁다. 더 나와서 해도 돼. 더 나와요. 폐기물을 운반할 트럭이 겨우 들어서는데 설상가상 오후 장사를 위해 나온 이동 포장마차와 엉키고 만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듯 도심에서의 철거는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 화물차도 많이 다니고 승용차도 많이 다니고 사람 정리도 빈번하다 보니까 자동차 대기도 상당히 힘들어요. 이런 데서는 상당히 폐기물 나가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설거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이럴 때가 제일 힘듭니다. 트럭이 겨우 들어서자 2층 폐기물 적재를 준비한다. 난간에 아슬아슬하게 서서 재활용품들을 먼저 싣기 시작하는데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맞은편 상가에서 항의하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사다리로 하시라고. 가게들 어떡하라고 막 던지냐고요. 사다리로 하셔야지. 먼지가 제품까지 날아온다는 것이다. 여기도 다 제품이에요. 쾅쾅 떨어뜨리지 말고 보이게 자꾸 올라오잖아. 조심해 또 조심을 하면서 폐기물을 씻는다. 도심에서 철거를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때로 철거 자체가 중단되기도 한다. 폐기물이 거의 다 빠져나간 2층. 아직 가져갈 것이 남은 것일까? 현장 책임자인 권명식 씨의 지시에 따라 한 작업자가 천장에서 뭔가를 빼내고 있다. 전선이다. 잘라. 당겨봐 뭐. 이쪽 거. 당겨봐. 전선 속에 구리는 킬로그램당 5-6천 원 선. 가격이 꽤 높은 편이다. 그래서 일일이 수거를 다 하는 것이다. 아직 총각이라서 장가를 보내주면 더 잘할 텐데 혼자니까 더 못해 지금. 마누라가 있으면 책임감이 있어갖고 더 잘하거든. 전선을 빼느라 여념이 없는 김승현 씨. 이 철거 현장에서 가장 경력이 짧은 작업자다. 이렇게 출근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얼마 안 됐어. 3개월밖에 안 됐어요.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예. 하시니까 어떠세요, 근데? 처음에는 좀 뭐 안 하던 일을 하니까 좀 몸이 안 따라줬는데 지금 이제 하면 할수록 몸이 익는 거죠. 3개월 전 장사를 그만두고 철거 현장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김승현 씨. 육체적으로 힘든 철거지만 그는 이 일에 만족하고 있다. 워낙에 뭘 해도 지금은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일이 육체가 편하면 좀 정신적으로 힘들고 정신이 좀 편하면 육체가 좀 힘들고 그런 차이죠. 저녁 8시가 다 돼서야 내부 폐기물 정리가 모두 끝이 났다. 예상보다 폐기물이 많아 평소에 비해 퇴근이 2시간이나 늦어졌다. 이제 마지막 폐기물을 운반하기만 하면 오늘 하루 일과가 모두 끝이 나는 것이다. 그런데 트럭이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골목 안이 소란스럽다. 트럭이 빠져나가면서 상가의 천막을 건드린 것이다. 천막이 다 내려앉은 상태다. 다 짜졌어요. 지금 여기도 끊어져 버렸고 천막도 이것도 안에가 휘었고 저것도 다 짜져버렸, 다 찢어먹은 거예요. 지금 여기도 짜졌고. 차량 높이 실어 올린 철제 구조물이 원인이었다. 아무래도 천막을 새로 설치해줘야 할 상황이다. 천막 하시는 분 불러가지고 해드릴게요. 사람이 또 결국 권명식 씨는 조심해서 운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화를 내고 만다. 그래서 내가 이해한 거 아니야? 아니, 하필 거기에 딱 거기 맞췄네.
그 사람이 있으니까 옆으로 지나가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운전을 했던 김승현 씨는 난처한 표정이다. 철거일을 시작한 지 3개월. 오늘은 하루가 유난히 힘들게 느껴진다. 숱하게 그래요. 일하다 보면 생각 없이 가볍게 이제 촛불 같은 거 던져도 이제 사람은 다치지는 않지만 살짝 부딪혀도 그냥 죄송하다고 그거밖에 없어요. 새벽부터 밤이 늦도록 이어지는 고된 철거일. 하나부터 열까지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다음 날 오전 8시. 철거 현장의 하루는 이미 시작됐다. 이걸 털어요. 예? 50만 원. 이거 뚝뚝 털고 그 다음에 요것도 털고. 예? 요거 털어요. 예? 여기서 요 밑에 요거요. 요 보이잖아 벽돌. 요 라인으로 해가지고 싹 털으라고. 예? 일단 빨리 그거부터 봐주세요. 사장이 직접 나서 철거해야 할 외벽을 정해주고 있다. 간단한 외벽 철거는 사람의 손으로 하게 되는데 4kg이 넘는 해머로 벽을 부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워낙 옆 건물과 붙은 탓에 작업 공간이 여의치 않아 일부 외벽을 미리 철거하기로 한 것이다. 외벽 철거가 끝나자 곧바로 철제 계단을 분리하는 작업이 이어진다. 비계가 설치되고 나면 더 이상 큰 부피의 폐기물을 빼낼 수 없기 때문이다. 철제 계단을 철거하는 데는 직속이라는 전기톱이 사용되는데 철제 계단의 쇠가 너무 단단한 것일까 직속의 칼날이 휘어지고 만다. 여기서 해볼게. 여기서 하는 게 더 낫다. 직속이는 칼날이 부러질 경우 얼굴이나 팔 등을 다칠 위험이 있어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그런데 여러 번 시도를 해도 철제 계단은 잘릴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좀 더 강력한 장비가 필요할 듯하다. 작업자가 들고 온 것은 앵글 그라인더. 금속을 깎거나 절단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인데 크기가 작아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데 용이하다. 그라인더 역시 불꽃으로 인해 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다행히 앵글 그라인더를 사용하자 철제 계단이 하나씩 잘려나가기 시작한다. 1, 2층을 연결하던 긴 철제 계단은 그라인더로 1시간여를 씨름한 후에야 겨우 철거가 마무리된다. 큰 물건 끝내고 나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그냥 안전하게 그냥 사고 없이 끝났으면 최고 좋은 거지. 오전 10시. 비계 설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 구조물인 비계에 사용될 파이프가 모두 옮겨지자 비계공들 역시 채비를 서두른다. 그런데 비계공 한 명이 허리에 독특한 모양의 쇠고리를 차고 각종 장비를 하나씩 걸고 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요? 네. 신호거리요. 신호거리. 신호? 네, 신호거리. 신호거리요? 네. 네. 아니 뭐 어떻게 원래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아니 만들어요. 자 본인이. 건물의 높이는 3층. 옥상 높이까지 비계를 설치해야 한다. 6m의 긴 파이프가 건물 밖으로 옮겨진다. 바닥이 평평하지 않을 경우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제대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계 설치는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따로 있는데 이들을 비계공이라 부른다. 파이프를 가로 세로로 연결해 바둑판처럼 격자 모양으로 설치해 가는데 비계가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비계공들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47년이나 된 오래되고 낡은 건물.
비계공들이 벽돌 다미를 아슬아슬하게 걸어다니며 파이프를 설치하고 있다. 파이프를 제 위치에 설치하기 위해 남은 외벽을 부수는 비계공. 아무래도 비계 설치가 용이치 않은 모양이다. 크루바 나도 크루바 요거 채우고 저걸 밀어버려 저쪽으로. 기와 건물 위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에이, 계란 된 걸 딱 줬네. 돌려. 여기서 돌려야지. 여기서 돌멩이가 들어있으면 파이프끼리 연결을 할 수 없다. 경사도 가파르고 바닥도 흐르지 않은 기와 위에서 파이프의 위치를 겨우 바꾼다. 좋지 않은 작업 환경이다 보니 작업자들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난다. 보통 비계는 3m 간격으로 이중 설치하는데 철거 건물의 경우 이웃집과 맞닿아있어 이중으로 비계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사고를 대비해 2m 간격으로 촘촘하게 설치하기로 했다. 허공에 매달린 채 비계를 설치하는 모습은 아찔할 정도로 위험해 보인다. 별다른 안전장치도 없는 상황. 자그마한 실수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15년) 이상 경력의 비계공들은 허공에서도 흔들림이 없다. 마치 나무를 타듯 허공을 오르고 자유자재로 걸어다니며 비계를 설치해간다.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두개 제일 높이 올리신 게 얼마큼 올리신 거예요? 아시만 매는 거 보통 뭐 20몇 킬로면 별로 없고. 이거 바로 묶어서 3층 높이 6m가 훨씬 넘는 허공 위에서 비계공들은 나름대로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비결이 있는 것이다.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아슬아슬해 보이지만 비계공들은 흔들림 없이 작업을 계속해간다. 일하시면 어떤 게 제일 힘드세요? 힘들죠 뭐. 번지 나는 게 제일 힘들고. 저거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데 저거 또 쓰고 하면은 멀지. 드디어 3층 옥상에 도착한 비계공. 이제 이곳에만 비계를 설치하면 무사히 작업이 마무리된다. 파이프의 길이가 맞질 않는다. 파이프를 이리저리 옮겨 겨우 길이가 맞는 위치를 잡고 파이프를 연결해 고정시키려는 순간 갑자기 비계가 심하게 흔들린다. 사소한 실수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하지만 비계공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작업을 계속해간다. 위험한 일이지만 15년 넘게 비계공을 했기에 가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아이고 먹고 살아니까 헛소리 나는 거지. 비계 설치가 끝나자 부직포로 된 천을 건물 전체에 두르기 시작한다. 도심 철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먼지를 막기 위한 것이다. 먼지가 많이 빨아들인다고 말. 먼지 막이는 보통 부직포를 사용하는데 먼지를 흡수하는 성질이 강해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 등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3층 높이의 건물 위에서 특별한 안전장치도 없이 진행된 비계와 분진망 설치. 다행히 아무런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한편 그 시각 건물 내부 철거도 마무리되고 있었다. 각종 철거 폐기물을 수거하는데 김승현 씨는 마스크도 끼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을 옮길 때마다 먼지가 작업자들의 시야를 가리고 숨조차 쉬기 힘든 상황이다. 마스크가 하얘요. 지금 꼈어요. 계속 안 끼다가 참다 아주 먼지 때문에 지금 꼈어. 여기 먼지 맛이 없어. 맛있는 먼지도 있어요. 마시는 먼지만 마스크 안 쓰고. 쉴 새 없이 철거 폐기물이 트럭에 실린다. 하루 종일 먼지 속에서 내부 철거를 한 작업자들. 얼굴과 머리에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힘이 넘쳐. 신경 뭐 먹었어? 햇밥 먹었어? 점심 갈비탕 먹었어. 갈비탕 몇 그릇 먹었어? 2인분. 100개도 할 수 있어. 힘든 기색도 없이 턱걸이를 계속하는데 안 힘드세요? 아? 100개 지금 안 돼. 지금은 50개. 아침에 100개. 치고 다니 힘들어. 어떤 게 힘들지? 치고 다니 더럽고 힘들고 그냥 아까 다 봤잖아. 먼지로 난 먼지 많이 나지. 쓰레기 치우고 것도 힘들고 똑같이 먹고 살아요. 밤 8시가 넘은 시각. 아직 철거 작업은 끝나지 않았다. 이쪽부터 줘. 이렇게 휘어가지고서 그쪽부터 주는 거나. 작업자들이 뭔가를 부지런히 옮기고 있는데 길이 4m, 무게 20kg의 함석 패널이다. 나 엄청 무거워 이거. 건물 사이에 패널을 놓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거꾸로 세워야지 이게 좀 이게 이쪽으로. 하지만 공간이 워낙 좁다 보니 패널이 건물 사이에 끼이고 마는데 (10여 분을 씨름한 끝에 겨우 패널 하나를 세운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패널을 놓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래야지 저기서 이제 뭐가 떨어져도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그냥 굴러 떨어지죠. 이렇게 남들한테 피해 주는 거에 극도 민감하신 거예요? 아니 그거 이게 최고 중요한 거니까요. 하루 앞으로 다가온 건물 완파 작업. 분진망을 설치했지만 낙하물이 튀어나가 주변 건물과 보행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패널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침에 일찍 나오시고 이렇게 늦게 가시네. 오늘 조금 또 이제 마무리하냐고 좀 조금 늦은 거죠. 뭐 피로 같은 거 어떻게 푸세요? 뭐 잠으로 푸는 거지 뭐. 집에 가면은 뭐 피곤하니까 그 다음날 준비 때문에 바로 자죠. 뭐 밥 먹고 씻고 밥 먹고 거의 뭐 9시 10시면 골아 떨어져요. 새벽 4시면 일어나야 되니까. 근데 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 배워야죠. 배워보려고. 이 일도 한번 배워봐서 나중에 또 뭐 제가 차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차릴 수도 있는 거고. 일을 알아야, 그리고 또 사람을 시켜도 알아야 시키죠. 모르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는 없잖아요. 다 경험이죠, 이런 것도. 건물 전체 철거를 하루 앞둔 시점. 조금이라도 안전한 철거를 위해 밤이 늦도록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철거 현장으로 대형 장비 한 대가 들어서는데 13톤 무게의 굴삭기, 건물을 완파할 중장비다. 하지만 좁은 골목길이다 보니 대형 장비가 들어오기도 만만치 않다. 행여 상가 간판이라도 건드릴까 운전이 조심스럽다.
기어이 문제가 발생하고 만다. 굴삭기에 전선이 걸린 것이다. 경력 27년 차의 조병희 기사. 도심에서 철거를 할 때면 자주 겪는 일인 듯 곧바로 굴삭기 위로 올라선다. 그리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건물 옥상 비계에 전선을 묶는다. 전선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작업 환경. 도심 한복판의 철거는 그 자체가 난공사라 할 수 있다. 입구가 협소하니까, 도로가 협소하니까 선만 없으면 작업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 조금 난해하죠. 그게 작업력. 철거 건물 주변의 모든 선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 건드릴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 정리가 끝나자 건물 완파를 위해 굴삭기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철거에 사용되는 굴삭기는 크러셔라는 특수 장비가 장착되는데 단단한 콘크리트 등을 쉽게 파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음과 분진이 적은 것이 장점이다. 오전 9시 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완파 작업이 시작된다. 서서히 크러셔가 건물을 향해 움직이자 직원들도 바빠지기 시작한다. 신령, 호수 더 뒤로 받아. 더 뒤로, 더 뒤로, 더 뒤로. 아주 뒤로. 이 2층 난간으로 접근하는 크러셔. 집게를 벌려 난간을 짚자 순식간에 콘크리트가 부서져 내린다. 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물도 뿌리기 시작한다. 47년이나 된 노후한 건물. 콘크리트도 부식된 상태. 그러다 보니 먼지 발생이 심한 편이다. 도심 한복판에서 철거를 할 때는 최대한 낙하물이 외부로 튀어나오지 않게 먼지 발생을 적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경력 27년 차의 조병희 기사는 능숙하게 장비를 움직인다. 문제는 골목과 상가가 바로 붙어 있다는 것. 아무리 베테랑이라고 해도 콘크리트 덩어리가 골목길로 떨어지는 것을 완전히 막기는 힘든 상황이다. 권명식 씨는 콘크리트 덩어리를 최대한 건물 안쪽으로 떨어뜨리라는 신호를 보낸다. 자칫 낙하물이 잘못 튀어나올 경우 골목을 다니는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장비가 움직이고 중량물이 잘못하면 한꺼번에 물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 잘못하면 인사사고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더 긴장됩니다. 콘크리트를 부수자 건물을 지을 때 사용된 각종 자재들도 쏟아져 나온다. 낙하물이 떨어지는 바로 옆에서 작업자들이 곧바로 자재들을 끌어내기 시작한다. 그대로 두면 콘크리트 더미에 파묻혀 따로 분류를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골목길 쪽으로 튀어나온 콘크리트 덩어리도 빨리 정리해줘야 한다. 김승현 씨의 비질도 점점 분주해진다. 철거 일을 한 지 3개월째인 그는 건물 전체를 부수는 완파 작업이 신기하기만 하다. 부수는 거는 처음 보세요? 예. 보시니까 어떠세요? 금방 부시네. 네? 부실 때 기계로 하니까 금방 하네. 긴장되고 그러진 않으세요? 예? 긴장되고 그러진 않으세요? 네,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좀 긴장은 되죠. 항상 철거 일이 항상 긴장을 해야 돼요.
3시간여를 쉴 새 없이 건물을 부수던 크러셔가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져 내린다. 계속 작동을 시도해보지만 크러셔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이다. 조병희 기사가 꼼꼼히 장비를 살펴보는데 크러셔 안에 벽돌이 끼어있다. 철거를 하면서 벽돌이 들어간 것이다. 그런데 벽돌만 제거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모양이다. 안에가 끼니까 움직이니까 벌리고 오므리면 그 틈에 찡겨서 호스를 밀어버리니까 터져버려. 벽돌 때문에 기름을 공급하는 유압 호스까지 터졌다는 것이다. 철거 작업이 워낙 거칠다 보니 장비가 고장나는 일이 잦은 편이다. 그래서일까 조병희 기사는 별로 초조하지 않은 모습이다. 그가 긴장하는 순간은 사고의 위험이 많은 철거 작업을 할 때다. 얘 보니까 되게 조심조심 해야겠더라고요. 아, 그럼요. 철거는 아무리 잘해도 항상 긴장해요. 진짜 긴장 엄청 하시겠어요. 몸살 나요, 한 번씩. 직업이니까 하는 거죠. 크러셔 수리를 시작한 지 30여 분. 완전히 고쳐진 것일까? 조병희 기사가 크러셔를 작동해 보는데 다행히 집게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모양이다. 크러셔를 이용한 건물 완파 작업이 재개된다. 집게 모양의 크러셔는 단단한 콘크리트를 부수고 때로는 건물 구조물 일부를 집어서 끌어내리기도 한다. 건물에서 많이 나오는 단단한 철근도 집게로 잘라가며 건물 전체를 철거해 나간다. 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것일까? 현장 책임자인 권명식 씨가 크러셔를 타고 철거 건물 위로 올라간다. 3층 건물 대부분이 철거된 상태. 이제 남은 것은 2층 난간과 외벽이 전부다. 쌓인 콘크리트 파편을 치우며 2층 난간을 걸어가는 모습이 아슬아슬해 보인다. 언제 무너질지 모를 외벽을 타고 권명식 씨는 계속해서 어딘가로 올라가는데 도착한 곳은 3층의 옥상. 그 위에 있는 교회 첨탑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우선 첨탑을 긴 끈으로 묶기 시작한다. 끈으로 단단하게 첨탑을 묶은 후 그 끈을 크러셔 장비 근처로 던진다. 이걸 뭐 어떻게 해주지? 여기다 묶어버려? 딱 가지 않을까? 옥상 위 구조물과 크러셔를 줄로 연결해 안전하게 쓰러뜨리려는 것이다. 워낙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크러셔 장비를 이용해 철거할 경우 자칫 옆 건물로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나와야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옥상 구조물을 당기기 시작한다. 조금씩 기우는 구조물. 계획한 대로 철거 현장 안으로 떨어진다. 상가 건물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한옥을 부술 차례. 47년이나 된 구옥이다 보니 몇 번 내리치자 지붕이 내려앉기 시작한다. 마치 포탄을 맞은 듯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다. 뜯기도 힘드네. 버쩍버쩍 안 부서지네. 내가 들었지. 나는 1시간만 하면 다 때려 벗어비기는 게 그만. 아니네. 내일까지 해요. 아니 내가 이 집에 25년을 살았는데 뭐. 아, 그래요? 여기?
마음이 어떠세요? 아, 마음이 아프죠. 아, 섭섭하지. 그 구건물 듣고 엉성한 거 짓고 부시니까 좋지 뭐. 썩은 건물이니까. 새 건물을 짓든지 뭐 주차장을 하든 뭘 하더라도 깨끗하잖아. 오랫동안 봐왔던 건물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아쉬움과 기대가 교차하는 듯하다. 47년 전 지어졌던 건물은 하나둘 해체되면서 마치 생명을 다해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낡은 건물이 사라진 후 이 자리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철거는 건물의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이라 할 수 있다. 오후 3시 건물 2층을 철거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다른 곳에 비해 철거가 훨씬 위험한 상황이다. 철거 건물 앞에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통행을 완전히 차단한다. 철거 건물의 상판이 콘크리트가 아닌 벽돌로 돼 있다.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불안정한 상판이 골목길과 바로 인접해 있다는 점이다. 살짝 건드렸을 뿐인데도 흔들리고 파편이 떨어진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벽돌하고 브록으로 조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 조금만 진동이 있어도 흔들려가지고 물림 상태가 콘크리트만큼 견고하지가 않습니다. 자칫 잘못 무너질 경우 골목길로 벽돌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 작업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흐른다. 분진망을 뚫긴 했지만 사고 없이 2층 철거가 이루어졌다. 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연신 살수기로 물을 뿌리느라 분주한데 철거 현장 내부의 작업자들도 뭔가 다급한 모습이다. 전기 아웃시켜 가면 전기 아웃시키고 물 아웃해 물도 아웃. 무너져 내리는 돌더미를 치워가며 철근에 부딪히며 위험한 철거 현장에서 찾고 있는 것은 살수기다. 2층 철거로 워낙 경황이 없다 보니 내부에 있던 살수기를 미리 빼놓지 못한 것이다. 조금만 늦었다면 돌더미 속에 파묻힐 뻔했다. 전쟁이에요, 전쟁. 진짜 전쟁터라네요. 네, 전쟁입니다. 한창 지내들 때는 정신없어요.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2층 철거 현장을 살피기 시작하는데 다행히 옆 건물로는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았다. 만에 하나 분진망이 찢어질 경우 벽돌이 옆 건물로 떨어질 위험이 높다. 2층 철거의 충격으로 이미 분진망 곳곳이 찢어져 있는 상태다. 분진망 속의 벽돌을 모두 제거해 사고의 위험을 차단한다. 이로써 가장 위험한 고비를 넘긴 셈이다. 고비는 넘기신 거예요? 거의 넘어갔습니다. 아무튼 철거는 1층에서도 벽돌 한 장만 떨어져도 사고가 나니까 끝까지 방심할 수 없어요. 항상 긴장해요. 바닥에서도 사고가 나는 수가 있어요. 뭐 내가 살라고 밀어버리면 막말로 이 옆집이 무너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감안해서 최대한 하는 거죠. 뭐 철거는 누가 하나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차 망가진 거야 고치면 되지만 사람이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외벽 철거를 마지막으로 47년 된 건물은 불과 하루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건물 완파 작업이 무사히 끝나자 마무리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작업자들이 폐기물 속에서 철근을 따로 골라내고 있다. 이곳 철거 현장에서 나온 철근 양은 3톤. 고철로 팔 경우 대략 90만 원 정도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렇듯 철거 현장은 돈이 되는 재활용품의 보고이기도 하다. 한꺼번에 이제 모아서 내면은 저희 직원들 봉급도 만들어주고 회식비도 만들어주고. 회식비 정도는 나와요? 당연히 나오죠. 이렇게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인건비 이상은 나와야죠. 분명 철거는 위험하고 힘든 일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는 작업 환경 속에서 숨막히는 먼지를 견디며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이들이 있기에 새로운 건물도 지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면 철거라는 게 마지막 작업으로 때려 부순다는 게 이 마지막 작업으로 생각하는데 결국 부숴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철거가 없으면은 다른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이게.